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보셔야 할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시장을 지키는 개인의 유동성. 이에 따른 대응 전략 마지막에 세워보도록 하고요.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분석을 도와주시죠.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가 잘 나와야지 호재일 때가 있고 안 나와야 호재일 때가 있고 고용 지표 쇼크가 굉장히 큰 호재였잖아요.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은 쇼크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상보다 안 나오니까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논쟁은 당분간 좀 물밑으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지수별로 보면은 러셀 2000 지수가 2.4%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올랐습니다. 반도체 올랐다는 소식이 좀 반갑고 종목별로 봤더니 모더나가 8% 가까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4%대 그리고 페이스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도 3%대 이상으로 좀 상승을 했고 요새 좀 정신세계가 독특한 분이죠. 머스크 CEO의 테슬라도 3% 이상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예. 특별히 좀 눈에 탁 들어왔던 게 항공주가 단연 강세를 보였어요. 항공주 아메리칸 항공이 5.6%가 올랐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5.4%가 올랐는데 항공주가 왜 올랐을까? 이 얘기는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니까 이제 그 비행기 많이 탈 거라는 얘기예요. 여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고 요거를 뒷받침하는 게 같이 급등했던 게 크루즈 관련주들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지표들은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항공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항공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항공주 대표적인 항공주들 지난주 수급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대한항공 외국인이 소폭 팔았지만 그 기관들이 워낙 강력하게 샀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죠. 근데 배경이 틀려요. 미국 항공주가 올라간 거는 여객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고, 우리나라 지금 항공주 올라가고 있는 거는 해운 화물을 좀 할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에서 싫잖아요. 그래서 지금 항공 화물 운임이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데 아무래도 오늘 좀 관심 갖고 좀 봐야 될 섹터가 항공주가 아닐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 한미 정상회담 동행 경제사절단에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다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해운 운송에 이어서 이제 항공 운송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대응이 굉장히 잘 됐어요. 빠르게 예. 대응이 됐고, 그럼 두 기업 가운데서는 어떤 기업 주목하세요? 뭐 그 항공 운임만 딱 놓고 보면은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뭐 화물 비중이 가장 높고 금액적으로도 크고. 화물 때문에 흑자를 내는 회사거든요, 요새. 근데 전 세계에서 아마 흑자낸 유일한 기업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흐름만 놓고 보면은 진에어가 좋긴 가장 좋고요. 근데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진에어는 이제 여러 군데 지금 합병 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뭐 한 종목만 꼽는다면은 뭐 대표 대장주 대한항공을 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탑픽으로 항공주 말씀을 주셨고, 자, 수급 특징주 이어서 정리해 주시죠. 금요일에는 그야말로 삼바 파티였죠. 삼바 파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방송에서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사흘 때 지금 강한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특징적으로 삼성 SDI,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도 쌍끌이가 나왔는데 모처럼의 쌍끌입니다. 뭐 삼성물산은 저 같이 있는 직원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내가 주식을 팔았으니까 악성 매물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모처럼의 쌍끌인데 그 수급이라는 거는 한 번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연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LNF하고 JYP 엔터에 대해서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요. 좀 재밌는 종목이 컴투스는 기관은 8일 연속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15일 연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급이 좀 대립각을 이루는 종목이고 외국인은 유진테크를 4월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좀 그 수급 대장주를 꼽으면은 쌍끌이 종목을 좀 웬만하면 오고 싶은데 쌍끌이 종목 중에서는 그렇게 종목이 없고 싱크빅 한번 좀 들고 와봤습니다. 코웨이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코웨이. 예. 대표적인 렌탈 업체고요. 5월 들어서 기관 수급이 단연 돋보이고 실적 발표 다음 날 강하게 쌍끌이 매수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그러니까 5월 들어서 수급 특징이 기관은 열심히 사고 외국인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좀 이런 흐름이다. 어쨌든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은 그 종목이고요. 요새 뭐 그 이 종목 하면 코웨이 하면은 다들 요거 생각하실 거예요. BTS가 광고하는 코웨이. 예?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국내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해외 법인이 아주 대폭적인 그 선방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말레이시아 법인이 57%, 미국 법인이 58%인데 이 중에서 성장이 더 돋보이는 건 말레이시아고요. 이익 기여도도 그 두 해외 법인의 비중이 36%. 코로나 진정되면은 인도네시아 법인도 굉장히 좀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이제 그 렌탈 업체 중에서 다른 업체인 쿠홈시스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이 법인도 역시 말레이시아 법인이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평균 목표가가 98,000원이에요. 근데 이 회사 종가가 78,000원이거든요. 상당히 좀 괴리가 있고, 일봉 보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많이 올랐는데, 확 올랐는데, 주봉을 보면은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국면 전환 타입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공략 정도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 대장주 코웨이 콕 집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10% 이상 급등을 하던데 예. 한번 수급 상황 계속 양호하게 잡히는지 보시죠. 눌림목 공략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흥분해서 따라 붙는 것보다는 그렇죠. 쉬어갈 때 네. 공략해 볼 만하다. 코웨이 말씀을 주셨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지난주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세요 했는데 정확한 뭐 백신과 관련된 내용은 전달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좋아 보입니다 하셨잖아요. 여전히 의견. 사실은 아까 뭐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언급을 하셨는데, 예. 백신 관련해서 나오면은 우리나라 위탁 생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조그마한 업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론되는 업체는 딱 3개밖에 없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이 3개 회사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예. 시장에서는 수급으로 보면은 수급이 먼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도 있는데 삼성바이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예. 관심권에 두고 볼 만한 기업 3개로 추려주신 건데요. 이제는 뭐 매매가 좀 어려운 종목이 아마 돼버렸습니다. 대응의 영역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CMO는 지속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직 없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자, 우리 시장 전반적인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은 오늘 키워드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외국인이 6조 9천억을 나흘간 팔았어요. 6조 9천억을 팔았는데, 그나마 이제 만기 다음 날 매도 규모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아침에요. 조금 많이 줄었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개인은 9조 2천억 원을 매수했어요. 나머지는 기관 매도분도 개인들이 다 받아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고민이, 개인 유동성이 계속 그 시장을 지탱을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탁금 지표하고 실질 예탁금 지표라는 거를 비교해서 한번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실질 예탁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예탁금이 70조 원이에요. 근데 개인이 3조 원을 주식을 샀습니다. 그럼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없었다 그러면은 예탁금은 개인 매수 대기 자금이기 때문에 67조 원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 매수분하고 신용 증감분을 감안해서 빨간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실질 예탁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탁금 지표가 최근 지표가 5월 13일인데 그날 하루만 보면 전일에 비해서 5천억 정도가 빠졌거든요. 근데 5월 13일 데이터면 5월 11일 날 개인 매수분이 잡히죠. 그날 3조 5천억을 샀어요. 그러면은 예탁금은 5천억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3조 원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탁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략을 세우면 이게 좀 틀려집니다. 어제 지난주 화수목금 좀 어려운 국면에서 외국인 개인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샀는지,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코스피를 먼저 살펴보면은 개인 매수 5종목은 뭐 SKI 테크놀로지 빼더라도 코스피 수익률을 모든 종목들이 밑돌고 있어요. 외국인은 플러스 난 종목이 2개고 기관은 플러스 난 종목이 3개인데,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단연 기관 매수 종목이 두드러지죠. 수익률도 으스러지고 종목 수로도 그렇고. 이거는 코스닥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코스닥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5종목 중에서 기관 매수 종목은 4종목이 플러스가 났고, 단연 5종목이 평균 플러스가 났는데, 외국인도 마이너스고 개인도 마이너스인데 기관만 플러스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거고 있는 개인의 유동성이 시장을 지탱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종목을 매매할 때는 현재 국면에서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볼까요? 종목들이요. 예. CJ 제일제당 좀 많이 샀고요. 예. 기아 같은 종목 지금 사도 좀 무리 없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기아, 예. CJ 제일제당. 어쨌든 기관 매수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보다 기관이 뭐 사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예, 주 포인트로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논란은 이제 수면 아래로 다시 또 나올 수가 있겠지만 당분간은 좀 주로 잠겨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악재는 뭐냐? 외국인 매물 폭탄 말고는 이렇다 할 악재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언제 돌아설지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외국인 매매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봐야 됩니다. 외국인 매매하고 환율은 거의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 예. 이상하게 최근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달러 약세인데 원화도 약세가 나오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글쎄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환율 변수를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여전히 기회 많은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섹터별로 볼 때도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아진다는 섹터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조정받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자. 기회는 좀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락론자, 하방론자는 명예를 남기고 상방론자, 긍정론자는 수익률을 남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나오는 기회들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 요소 뽑아주셨으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참고해 하나면은 주시면 되겠고요. 예. 비관론자들 있잖아요. 예. 항상 한 10년 동안 비관론 떠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 비관론 떠드냐고 물어보면은 비관론을 떠들면 왠지 좀 있어 보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닌지 앵커 얘기처럼 그 시장은 낙관론자들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결국. 예. 예. 여러 가지 기회 요소가 있습니다. 예, 정리해 드린 내용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